다음은 설계 번호 9번 예비력 시장 구조 그리고 10번 예비력 가격 책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력 시장 구조는 주파수 제어 예비력과 1차 예비력, 3차 예비력으로 어, 상품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실시간 예비력 시장의 단일 시장으로 예비력 시장이 제주 시범 사업에서 운영되겠습니다. 하루 전에는 에너지와 예비력의 동시 최적화를 통한 예비력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간에는 에너지와 예비력의 동시 최적화를 통한 예비력을 낙찰하게 되겠습니다. 거래 단위는 실시간 시장과 같은 단위로서 시범 사업에서는 15분 단위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요건 및 입찰 방법입니다. 참여 요건은 중앙급전 발전기로서 보조 서비스가 이행 가능한 발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입찰 내용은 현재와 동일하게 GF와 AGC 가능 여부, 그리고 GF와 AGC의 상한 값을 입찰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시간 예비력 시장은 하루 전 시장에서는 필요한 예비력을 사전 확보하고 실시간 시장에서는 에너지와 예비력의 동시 최적화를 통해서 실시간에 예비력 가격을 결정하고 책정하는 것이 실시간 예비력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예비력 실적과 실시간 예비력 계획량 중 작은 값에 대해서 실시간 예비력 가격으로 정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열 번째 예비력 가격 책정 내용입니다. 발전 계획상 예비력 배분 발전기를 대상으로 기회비용을 산출하고 예비력 상품별 여기서 예비력 상품은 주파수제 예비력, 1차 예비력, 3차 예비력이 되겠고요. 이 상품별 가장 높은 값을 예비력 가격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캐스케이딩 원칙을 적용해서 상위 예비력이 하위 예비력보다 가격이 높도록 설정하는데 그 방식은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전기별 기회비용과 하위 예비력 가격 중에서 높은 값으로 예비력 가격을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발전기별 기회비용 세부 내용으로는 해당 예비력이 배분된 발전기만을 대상으로 기회비용을 산정하게 되고요. 하위 예비력 가격 세부 내용으로는 하향 기회비용으로 하위 예비력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주파수 제어 예비력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하향 대칭으로 확보되므로 상하향 기회비용 산출이 되겠는데요. 먼저 상향 기회비용 내용입니다. 발전기 출력 간발에 따른 기회비용은 에너지 가격에서 예비력을 제공한 발전기의 발전 단가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향 기회비용은 S&P 빼기 발전 단가인 GP에서 이제 TLF 값을 곱하게 되겠고요. 여기서 발전 단가가 S&P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출력 감발로 인해 S&P에서 발전 단가만큼의 기대이익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향 기회비용을 이렇게 산정하게 되고요. 하향 기회비용은 발전기 출력 상향에 따른 기회비용은 예비력을 제공한 발전기의 발전 단가에서 에너지 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고 상향 기회비용의 중간 산식과 반대 형식으로 되어 있는 GP 발전 단가에서 S&P를 빼게 된 값에서 TLF를 곱한 값으로 산정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대괄호 안에 있는 내용으로서 음, 발전 단가가 S&P보다 큰 경우 출력 상승 시 발전 단가에서 S&P를 차감한 만큼에 대한 손실이 발생되는 것으로 하향기의 비용 산식의 내용이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파수 제어 예비력 가격은 예비력 배분 상황에 따라 상하향 기회비용을 달리 적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주파수 제어 예비력 하향 확보가 필요할 때는 하향 기회비용만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향 확보 필요하다는 기준은 발전 계획량에서 최소 출력을 뺀 어, 값들이 확보 기준 양보다 어, 작거나 같을 경우에 하향 기회비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상향 기회비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별 기회비용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요. 1차 예비력, 주파수 제어 예비력, 각각 캐스케이딩 불가한 경우,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발전기의 기회비용 산식은 어떻게 적용되고 HVDC 기회비용까지도 어떻게 적용된다는 내용을 세부 표에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밑에 두 가지 케이스로 인해서 그 주파수 제어 예비력 가격 결정 예시를 나타냈는데요. 첫 번째 표에 대한 세부 예시는 어, S&P가 0원이 되겠고요. 여기서 발전기 A, B, C가 되겠는데 여기서는 빨간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유심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파수 제어 예비력 배분으로 여기 A, B의 경우에는 음, 주파수 제어 예비력이라는 10과 5 그리고 하향 가능량이라는 10과 5 요 수치에서 가격 결정에서 제외되겠고요. 발전기 C 같은 경우에는 최소 출력 운전으로 현재 최소 출력이 20이고 발전 계획량도 20이기 때문에 최소 출력 운전 계획이 되어 있어서 가격 결정에서도 또 제외되게 돼서 세 발전기 모두 가격 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S&P는 0원으로 결정되게 되겠고요. 하향 가능량과 확보 용량, 주파수 제어 예비력의 확보 용량 기준은 15메가 이상이기 때문에 그 값이 지금 딱 15메가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때는 하향 기회 비용으로 가격 결정이 되게 되어서 저 발전기 B 맨 오른쪽 부분에 있는 하향 기회 비용 120원으로 예비력 가격이 책정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서 가격 결정 예시는 S&P는 140원으로 결정되게 되는데요. 어, 발전기 A, B, C에서 가장 발전 단가가 높은 발전기인 140원인 발전기 C가 어, 발- 있기 때문에 S&P는 140원으로 결정되게 되고 하향 가능량 합계 저기 하향 가능량의 A는 80, B는 75, C는 70 해서 총 225메가의 하향 가능량 합계가 있고요. 주파수 제어 예비력의 확보 용량이 15메가이기 때문에 확보 용량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값으로 하향 가능량이 합계가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 확보 용량보다 훨씬 높은 값으로 상향 기회비용으로 가격이 결정되게 되어서 상향 기회비용의 가격은 20원이기 때문에 발전기 B의 경우 A와 C 그리고 B를 봤을 때 20원인 상향 기회비용으로 높은 값인 상향 기회비용 20원으로 가격 결정이 예비력 가격 결정이 되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력 시장 그 설계 내용 중 마지막 11번째 내용이고요. 11번째 예비력의 정산 내용입니다. 예비력 시장 정산은 예비력 종류별 실시간 예비력 가격으로 정산 및 대금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1차 예비력, 주파수 제어 예비력, 3차 예비력의 각각의 산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일리지에 대한 정산입니다. 마일리지에 대한 정산은 새롭게 추가되는 그 정산 예비력 쪽에 보조 서비스의 정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거래소의 자동 발전 제어 AGC 지시를 따를 때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이행할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 지급을 어, 위한 이행 실적 기반의 정산금이 어, 추가적으로 어, 설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산은 응동 성과에 비례해서 마일리지 정산금 차등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어, 세 가지 요소와 이제 정산 단가 산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일리지 곱하기 상관계수 곱하기 정확도 계수 곱하기 마일리지 정산 단가이고요. 이 마일리지 정산금의 큰 세 가지 요소로는 마일리지와 상관계수 그리고 정확도 계수가 되겠는데 마일리지는 자원이 실제로 움직이는 성능을 측정하는 것으로 발전기에 지시한 AGC 제어값의 1분 단위 변동량 적산치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고 아래 마일리지 어, 산정은 AGC 목표 출력에서 AGC 목표 출력의 값의 합계로 되겠습니다. 여기서 AGC 목표 출력은 1분 단위의 이제 그 차이 값에 대한 합계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두 번째 상관계수는 목표 출력과 발전 출력 패턴 간의 상관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렐레이션 값으로 AG 값과 EG 값을 변수로 하게 되어 상관계수를 산출하게 되고요.
AG는 이제 상관계수가 최대가 되는 시점의 실제 출력이고, EG는 해당 구간의 목표 출력으로 이제 상관계수 이제 산출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확도 계수는 목표 출력과 실제 출력과의 오차율을 적용해서 AG와 EG로 구성된 산식으로 아래에서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일리지 정산 단가를 이제 정산 산식에 곱하여 주게 되는데요. 기존의 1차, 2차, 3차 서비스 정산금 단가를 고려해서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마일리지 실적으로 나누어서 정산 단가를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마일리지 정산금 내용은 이제 보조 서비스 정산금 1차, 2차, 3차 보조 서비스 정산금을 이제 마일리지 정산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새롭게 신설 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2번부터 18번까지는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2번입니다. 재생에너지 시장 참여 모델인데요. 시장 참여 모델은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와 급전 불가 재생에너지로 구분해서 시장이 참여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는 개별 또는 VPP 집합전력 용량이 1메가를 초과하며 급전 가능한 경우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로 등록할 수 있게 되겠고요. 여기서 단 설비 용량이 3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로 등록하는 의무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 의무화 요청 사유로는 사업 초기 일부 사업자만 제도에 참여할 경우 참여한 사업자의 출력 제어를 부담하게 되고 이제 제도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어서 현재 출력 제어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풍력 사업자가 모두 참여하여 공정하게 출력 제어를 분담해 줄 것을 협조하는 차원으로 의무화 내용이 이제 들어가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이제 개별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전 가능한 재생에너지 그 외의 재생에너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비중한 급전 발전기로서 어, 현재 전력시장과 동일하게 참여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밸런스 체크 항목인 이제 두 번째 설계 항목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메가 초과 신설분에 대한 비중한 급전 발전기의 경우에는 제주 시범사업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자체 발전 비행량을 입찰하시고 이중정상까지 가지시는 걸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장 참여 모델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놨고요. 단독형과 집합형. 어, 단독형은 이제 설비 용량 요건이 1메가 초과, 집합형의 경우 1메가 초과에서 100메가 이하까지로 그 설비 용량 요건이 되어 있고, 참여 방식은 위 1메가 초과와 1메가 초과 100메가 이하인 이제 단독형과 집합형 설비 용량의 경우에는 이제 선택으로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에 이제 제조 시범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단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설비 용량 3메가 초과 같은 경우에는 제조 시범사업 제조 입찰 제도에는 의무사항으로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발전기 등록은 단독형의 경우 급전 가능 태양광 혹은 풍력 발전기 공유 장소에 이제 ESS 같은 것들을 이제 함께 보조 자원으로 등록하실 수 있고요. 집합형 같은 경우도 급증 가능 집합 전력 자원으로서 태양광 풍력 그리고 ESS까지 보조 자원으로 공유 지역 상에서 등록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은 급전 가능 재생 에너지 단독형과 집합형 모두 입찰을 등록 가능 입찰과 입찰 가격 입찰을 하셔야 되고요. 제어 성능 수준은 상한 제어와 출력 제어 지시에 따르셔야 되는 게 급전 가능 재생 에너지의 기술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산금에 대한 내용은 에너지 정산금, 부가정산금, 보조 서비스, 용량 요금, 인터넷 페널티 적용 여부, 이중 정산 여부까지 해당하는 자원의 기준에 따라서 적용되고 안 되고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3번 급전 가능 재생을 자원의 구성 내용입니다. 자원의 구성 중 이제 단독형은 자원의 구성이라고 할 게 없이 1메가초가 단독 태양광 발전기 혹은 풍력 발전기 개별로서 이제 자원의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낙찰량 및 제어 성능 이행을 위해서 보조 자원으로 ESS를 결합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집합형 같은 경우는 1메가 초과 집합 태양광 및 풍력 발전기인데요. 최대 용량은 1메가 초과로부터 100메가까지 집합 전력 자원을 모집하실 수 있고요. 보유 자원, 그 집합 전력 자원 이하로 구성되게 되는 개별 보유 자원은 20메가 이하로 하나의 그 보유 자원은 20메가 설비 용량 이하로 전력 시장에 태양광 혹은 풍력 발전기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합자원의 경우 태양광 풍력으로 구성하고 이제 단독성 내용과 동일하게 보조자원으로 ESS를 작업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최대 용량 100메가는 이제 ESS 용량이 제외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대상입니다. 제주도에 위치한 시장 참여 태양광 풍력 그리고 ESS 는 모집 대상이고요.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는 비중한 급전 발전기의 출력 지역 그룹에서 제외해서 자원을 구성하는 준비하시면 됩니다. 14번째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 자원의 기술 요건 설계 내용입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발전기 용량 20메가 초과의 경우에는 통신장치, 출력 취득용 혹은 출력 제어용 장치인 통신장치인 RTU를 설치하셔야 되고요. RTU의 경우는 4초 단위의 전용망으로 통신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메가 초과 20메가 이하의 단독형의 경우에는 신재생 자료 취득 장치 수준 이상의 통신 장치를 설치하셔서 출력 정보와 출력 제어를 통신 장치를 통해서 이행하시는 걸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공 항목으로는 메가와트, 메가바, 어베일러블 메가와트가 되어 있고요. 원별 정보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풍력이면 풍력에는 풍속, 풍향, 주변 기온, 운전 중인 터빈 수에 대한 정보를 통신 장치 용으로 제공해 주셔야 되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일사량, 주변 기온 정보까지 위에 있는 출력 정보 포함해서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원격 출력 제어 내용입니다. 전력거래소에서 이제 단독형 운영을 하고 계신 발전 사업자 쪽으로 양방향 간에 이제 통신을 이용해서 원격 출력 제어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전력거래소에서 출력 상한을 발전 계획을 통해서 수립하게 되면 이제 출력 제어 지시가 나갈 수 있는 거고 발전 계획 이외의 정보로서도 출력 제어 지시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발전 사업자는 그 정보들을 이용하셔서 제어 지시에 이행을 하셔야 되고요. 출력의 상한 조정은 15분 평균 발전량을 출력 상한 내로 조정 가능하도록 이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집합형의 이제 기술 요건 모집 요건이고요. 제주 내 송적 혼잡이 발생하지 않아서 제주 지역의 경우에만 한해서 암호선으로 모집을 허용하게 설계하였습니다. 단 EMS의 교통 해석 등을 고려해서 암호선 모집을 허용하되 모선별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모선별이라 하면 배전단까지의 정보로서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와 EMS로 통신하실 때에 이제 154 모선까지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그 최종적인 이제 배전단 정보까지가 이제 모선별 실시간 정보 제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합형 기술 요건으로는 1메가에서 100메가 와트 이하로서 설비 용량을 이제 집합 전력 자원으로 구성하실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재생자료 취득 장치 수준 이상의 통신 장치를 통해서 출력 정보와 제어 정보를 통신 장치를 통해서 상호 간에 통신하실 수 있게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공 주기는 1분이고요.
모선별로 그리고 자원별로 메가와트, 어베일러블 메가와트를 출력 정보로서 제공해 주셔야 되고 그 이외에 추가 정보로 풍력의 경우 대표 지점의 풍속, 풍향, 주변 기온, 태양광의 경우 대표 지점의 일사량, 주변 기온까지의 정보를 모선별, 자원별로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격 출력 제어는 단독형 기술 요건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합 용량이 20메가를 초과하더라도 이제 신재생 자료 취득 장치를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이제 허용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이제 집합 전력 자원의 경우에도 20메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재 보통 중앙급전 발전기 기준 20메가 초과 시 RTU 설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 어, 사업자들의 이제 의견 수렴을 통해서 20메가 초과하더라도 신재생 자료 취득 장치를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 허용으로 이제 설계를 완화하였습니다. 이 통신 장치들을 이용한 그 성능 시험은 상업운전 시도 전까지 아래 기술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시험을 완료하고 거래소는 성능 확인 후 거래 개시를 승인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전력 거래를 등록하시는 완료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요건이란 거는 아래 기술 요건이란 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표에서 나왔던 이제 기술 요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째 설계 내용으로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 자원의 발전 입찰 내용입니다. 단독형과 집합형의 경우 동일하고요. 가격 입찰을 이제 0메가부터 최대 10개의 발전 구간에 대한 가격으로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발전 계획, 실시간 발전 계획을 이제 수립하게 되는 시스템에서 이제 그 발전 계획 구간의 일치를 위해서 시간대별 10개 구간으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특성은 최소 발전 용량과 증감발률, 그리고 기동 정지 시간, 최소 운전 시간, 최소 정지 시간, 최소 출력 조달 시간까지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 자원은 이제 최소 발전 용량을 감안해서 발전 구간별 가격을 입찰하시는 것으로 설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이제 입찰서 내용에서 이제 세부 내용을 보실 수 있겠고요. 최대 0메가부터 최대 10개 구간이고 가격 입찰은 동일하게 최대 10개 구간에 대한 입찰을 시간대별로 10개, 한, 24시간마다 이제 1시간마다 10개 구간에 대한 입찰을 240개에 대한 입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가능 용량과 가격 입찰 부분에 대해서 각각입니다. 입찰 상한은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의 경우 영원히 이제 입찰 상한이 되겠고요. 입찰 하한은 2개월 전 현물 REC의 이제 평균 가격에다가 이제 2.5를 곱한 값으로 입찰 하한가를 설정해서 어, 거기 그 가격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제 마이너스 가격까지 이제 입찰 하한 가격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특성 자료는 입찰 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참고하실 건 최소 발전 용량은 발전 예측량의 이제 10% 이하까지로 이제 입찰을 하셔야 되는 것을 어,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1, 2, 3번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 발전 용량이 이제 공급 가능 용량의 10% 이하로 설정한 사유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 자원의 발전 계획 반영 방법입니다.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는 일반 발전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중앙급전 발전기와 함께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도 발전 계획에 포함되게 되고 어,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는 입찰 가격에 따라서 발전 계획 수립된 발전 낙찰량 이후에 이제 가격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발전 계획에서 그 가격 결정을 한 것에 따라서 이제 또 출력 제어가 발전 계획량 낙찰된 정보에 따른 이제 출력 제어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입찰 가격까지 영향을 주게 돼서 이제 출력 제어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전기획 반영 방안 내용으로 이제 세부 표에서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현행 이제 비중항 발전기는 그 변동비가 이제 영원으로 반영돼 있어서
급전 가능 재생 에너지는 다르게 이제 급전 가능 재생 에너지는 가격을 입찰하게 되는 거고요. 급전 불가 재생 에너지의 경우는 급전 가능 재생 에너지 가격 입찰에 이제 최소값으로 임의로 이제 그 설정되게끔 급전 불가는 이제 재생 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되지 않기 때문에 고값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공급 가능 용량 관련된 경우에는 이제 현행의 비중화 발전기는 육지 제주 이제 일주일 이동 평균 값을 이제 육지에서 쓰고 있고 제주는 이제 거래소 예측값을 통해서 쓰고 있는데 이제 급전 가능 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예측 발전량을 입찰하게 되고 최소 발전 용량도 이제 예측 발전량의 10% 이하로 입찰하게 되는 거고요. 급전 불가 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소 예측 값에서 급전 가능 재생 에너지 입찰 값과 자체 발전 계획량을 더한 값을 뺀 값의 이제 최대 값으로 급전 불가한 재생 에너지에 대한 공급 가능 용량을 책정해서 발전 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이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7번 급전 가능 재생 에너지 자원의 가격 결정 방식입니다. 급전 가능 재생 에너지도 가격 결정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중앙급전 발전기와 동등한 그 가격 결정 자격을 통해서 발전 계획에서 가격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급전 가능 재생 에너지 자원의 입찰 가격하고 일반 발전기, 중앙급전 발전기 발전 단가 중에 가장 높은 값으로 시장 가격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지역의 모든 발전기가 가격 결정 권한이 없을 경우에는 제주 지역 입찰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값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18번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 자원의 정산 및 절제 내용입니다. 입찰해가지고 전력시장에 낙찰된 발전량에 대해서는 급전 지시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일반 발전기와 동등한 대금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대금 지급이란 전력량 정산금, 부가정산금, 용량요금 거기다 이제 임밸런스 페널티를 뺀 것으로 어, 정산이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 저형량 정산금은 중앙급전 발전기의 저형량 정산금과 동일하게 이중정산 규칙을 적용해서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저형량 정산금의 이중정산 상식은 앞서 실시간 시장 설계 내용에서 설명드렸던 저형량 정산금 상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가정산금은 변동비 손실 및 하루전 발전 계획 이후 급전 지시에 의한 출력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이제 부가정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서 그 실시간 시장에서 부가정산금, 변동비 보전정산금과 기대이익 정산금을 설명드린 것과 같은 그 형식의 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량정산금입니다. 용량정산금은 입찰값과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가 입찰한 입찰값과 실효 용량 중에서 작은 값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 아래 산식은 기준 용량 가격 곱하기 공급 가능 용량과 변경 공급 가능 용량 그리고 실효 용량 중에서 작은 값을 곱하여서 용량 정산금이 산정되고 있고요. 실효 용량은 재생에너지의 공급 신뢰도 기여분을 매년 수치화해서 발전 원료로 차등한 값을 만들게 되고 그 값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산금 내용도 임밸런스 페널티입니다. 급전 시장 대비 실시간 발전량이 허용 오차를 벗어난 경우 과잉 발전량에 대해서는 임밸런스 페널티를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과잉 발전량에 대해서는 급전 지시량 대비 과잉 발전량에 대해서 S&P 빼기 입찰 최소값을 회수하는 것으로 산식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이제 한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이너스의 이제 실시간 가격에서 입찰 최소값을 빼게 되고요. 그 값에 곱하는 값이 이제 실시간 발전량에서 급전 지시량의 차이값에서 주요 자원 설비 용량을 빼게 되고 거기서 이제 허용 오차율을 곱한 값이 빼게 된 값에서 이제 최대 값을 곱하게 되면 이제 임밸런스 페널티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임밸런스
이게 이제 허용호차는 이제 24년까지는 12%를 적용하고 24년에서 25년까지는 8%를 적용한 것으로 최초 설계 대비 설계안이 변경되었습니다. 19번과 20번 설계 내용이 남아 있는데요. 19번은 이제 재생에너지 예측제도 페이드아웃 내용입니다. 현재 이제 발- 발전량 예측제도가 이제 그 전력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이 예측제도는 재생에너지 입찰 시 정확도를 높이고자 학습 기회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 시에는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제주 시범 사업이 이제 운영될 때는 이제 가도기이기 때문에 이제 가도기 조치 사항으로 시범 사업 도입 시에는 전환기, 예측제도에서 입찰제도로 넘어가는 게 전환기라고 보고 이때에 대한 조치로서 제주 시범 사업 동안에는 예측 자원이 입찰제도 참여 시에는 현행 예측 인센티브의 50%를 1년간 지급하고 어, 제주 예측제도 참여 자원 감소분을 고려해서 이제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예측제도의 주요 자원 용량 합계를 현행 20메가에서 1메가까지의 초과로 완화하는 것으로 어, 예측제도의 내용을 변경을 하였고요. 어, 예측제도 경과 조치 세부 내용으로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가 이제 입찰제도 도입한 지역에 대해서 입찰 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이제 종료하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내용으로 제도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 이제 단 제주 개통에 연결된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현행 예측제도 인센티브의 50%를 제주시공사업 운영 개시일로부터 1년간만 지급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제도는 종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그렇게 종료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 육지의 이제 예측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지의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에 종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제주 시범 사업 일몰 시점입니다. 제주 시범 사업. 이번에 이제 저희가 기획을 개정 완료한 제주 시범 사업의 일몰 시점은 전국 확대 전까지로 어, 일몰 시점을 명시하였고요. 전국으로 이제 그 실시간 시장과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가 이제 확대되는 시점이 확정될 때까지를 이제 제주 시범 사업 유효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세부의 제주 어, 시범 사업의 설계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개별적인 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 파트를 마련해서 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 실시간 시장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